트럼프 미국 대통령 글로벌 관세를 15%까지 올리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강도 관세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이제는 표명을 한 거고요. 예. 사실 이제는 위법 판결이 나왔을 때 이미 뭐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 직후에 무역법 122조를 이제 꺼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이제 플랜 B를 가동하려고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다. 이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미 뭐 만약에 위법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뭐 이제 시나리오대로 갈 거다. 그래서 이제는 뭐 위법하다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는 나왔던 것이 무역법 이제 122조로 해서 이제 수입품에 대해서 이거 150일짜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10% 얘기했다가 그동안 이제는 15% 정도 이제 상호 관세가 있었는데 10%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역시나 이제는 10%에서 15%로 다시 한번 말을 바꿨죠. 그래서 최대 15%까지 할 수 있는 게 무역법 122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15%에 다시 한번 관세를 이제 꺼내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법 122조는요 150일짜리입니다. 그 이상으로 가려고 그러면 의회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단기 정책이거든요. 그럼 플랜 B가 뭐냐 그러면, 좋아, 그러면 122조로 150일간, 그러니까 한 5달 동안 끌다가 그 사이에 이제 무역법 301조라든지 무역확장법 232조 이거를 통해서 이제는 계속 관세를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 지금 플랜 B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예.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고,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물러설 지금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무역법 301조 여기에 따른 이제 조사 개시 방침을 미국 정부에서 이제 밝혔는데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무역법 301조 같은 경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 이제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예. 한마디로 이제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너희 나라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해를 입었어. 불공정 무역 관행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았어라고 이제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제는 좀 무역법 301조가 다가왔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쿠팡이 사실 우리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그 무역대표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그 무역법 301조로 이제는 쿠팡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는 상황을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재해달라라고 이제는 목소리를 좀 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무역법 301조가 좀 우리들한테 다가왔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이제 불공정 무역 관행 때문에 만약에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이거 가지고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일단 무역법 222조로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그 150일 안에 이제는 무역법 301조가 아마 발동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도 제재 대상에 들어올 수도 있다. 뭐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고는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이런 점들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호 관세는 이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 상호관세 없어지죠. 일단 그러니까 위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적으로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최애국 대우가 있습니다. 예. 최애국 대우는 사실 우리는 한미 FTA 때문에 이게 제로였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최애국 대우 플러스 이번에 무역법 122조에 15% 관세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게 지금 이제 관세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최애국 대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한미 FTA 때문에 0% 관세예요. 그럼 우리는 최종 해봤자 15%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일본과 비교해 보면은 일본은 사실상 통틀어서 그동안 상호관세로 15%로 약속을 한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일본이 기존적으로 갖고 있던 자동차로 보면 한 2%의 원래 관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15%가 얹혀지는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보다 이제 2% 정도의 관세가 더 나갈 수밖에 없어요. 2에서 3%.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만약에 이대로만 된다 그러면 저는 뭐 상대국에 대비해서 뭐 무역 경쟁국인 일본과 대비해서 유리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일단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요. 일단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했던 것처럼 미국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법에 대해서 무역확장법 223조도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품목 관세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무역법 122조에서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가 아마 조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미지수가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대로만 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불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주신 그 미지수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이제 돌발 행동을 자주 하잖아요. 앞으로 혹시나 반도체 기습 관세를 내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 관세를 만약에 이거 보면은 품목 관세로 하는 거거든요. 예. 무역 확장법 232조에서 품목 관세로 가는 건데 만약 그렇게 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미국의 IT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특히 뭐 낸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D램이라든지 HBM 거기에 관세를 물는다? 뭐 IT 기업에서는 초토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예. 무엇보다 일단 미국도 물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짐이 느껴지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또 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또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좀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저는 반도체 쪽에서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또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3,500억 달러에 대해서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계속 딜레이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싫겠죠. 그러면 위협용으로 무역 확장법 232조 반도체 품목 관세 한다라고 이게 위협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아마 쓰일 수는 있었어도 실제적으로 물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그게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실제적으로 시효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를 넘어서 우리 기업 전반에는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상황을 보면은 섹터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 관세인데 예. 이게 뭐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25%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미지수다. 그래서 좀 뭐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번에 15% 관세에서 좀 벗어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의약품 같은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약품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지금 조사가 개시된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사가 작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거의 1년짜리예요. 그래서 1년 안에 아마 이제 뭐 결과가 보고서가 나올 텐데 이거에 따라서 또 관세가 책정될 가능성도 또 있고 그래서 이게 섹터별로는 좀 갈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주력을 하고 있는 자동차나 아니면은 반도체는 그래도 지금 상황으로는 좀 우리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이번에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우리 제품들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던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이제 최애국 대우 관세랑 그다음에 이번에 얘기했던 무역법 122조 15% 이게 합쳐지는 거거든요. 지금이 이제 관세가 되는 거는 예. 상호 관세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최애국 대우가 그 국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FTA 때문에 0%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15%네. 우리는 일단 15%. 예. 일본은 원래부터가 2%, 3%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관세율이 좀 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무역협회가 얘기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일단 이대로만 간다 그러면 우리가 뭐 불리해지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는 보고 있는 거고.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쭉 간다는 게 이제는 지금 시나리오인데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0일짜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150일 이후에, 그러니까 5달 후에는 분명히 이제는 무역법 301조를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품목 관세로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미지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아마 구조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청와대 쪽에서도 이번에 이제는 위법 판결에 나왔을 때 계속적으로 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한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